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4월입니다. 4월. 드디어 4월이에요. 지금쯤이면 이제 휴대폰에 이제 D- 며칠 이게 알림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저번 달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부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결국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무작정 암기가 힘드니까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라는 것이 필요로 하죠.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면 지난 11월부터 칩시다.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11월부터 3월까지가 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은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제가 수업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험용이 아니에요. 시험을 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뭐 하는 건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공부가 거의 지금 총 5개월 정도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9, 10월 달에는 2-2 과목은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에 2차 2과목, 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아니 5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으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도 풀려야 되고 뭐가 싹싹싹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문제가 팍팍 풀리지도 않고 대충 이런 거는 알겠는데 막상 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인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이 공부한 거예요. 이 공부.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4월하고 5월부터는 뭘 해야 되냐니까 정리와 암기를 같이 해야 돼요. 정리와 암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의 이해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100% 이해는 안 됩니다. 대충 이런 거구나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거기서부터 계속 파다 보면 지구 반대편에 도착을 해요. 끊임없이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이해가 안 되면 뭐 하시라? 그런 거구나. 패스. 지금도 계속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 풀면서도 개념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안 풀고. 이게 왜 이래 됐지? 이게 왜 이렇지? 의미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해가 됐건 안 됐건 정리라는 것을 하셔야 되고 정리와 동시에 뭐 하셔야 된다고? 암기예요. 근데 이 암기는 한 번만 암기하면 됩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의 암기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무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4월달, 5월달부터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 하니까 지난번에 약속을 했다시피 한 장짜리로 정리된 거를 체계도라고 있죠. 체계도.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체계도 챙겼죠.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출력을 해서 그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체계도를만 하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6월부터 8월 달까지는 문제풀이 들어가죠. 여기에 내가 따라가기 위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 문제풀이가 뭐냐니까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오늘 유인물을 별도로 또 하나 받았죠. 이 기출이 적과전 종합위원 파트인데 이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출제되었던 2차 2과목 기준의 모든 기출문제예요.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것을 뭘 해야 되냐니까 이제 패턴화 해야 됩니다. 기계식으로. 기계적으로. 뭐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때부터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사람이 되면 옆으로 자꾸 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을 딱 잡았는데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10분, 15분 그냥 가는 거야. 그때는 우리 하이테크닉이 있잖아. 스킵.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패턴화 해야 돼요. 패턴화 해야 돼. 이 패턴화가 안 되면 시간이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문제집이 5월 말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이 기출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 기출문제를 5번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고. 풀 때도 푸는 방법이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푼다? 그러면 이 사람 공부 다 된 사람이에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거를 각계격파해야 됩니다. 각계격파. 오늘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보면은 각계격파하는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9개의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9회 동안의 기출문제가 있죠. 그 기출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착각함수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해야 되고, 그럼 적착을 구해야 되는데 적착을 각계격파하는 거야. 1회부터 9회 때까지 적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있고, 아, 이거는 적과 적가수를 이렇게 찾아서 빨리 풀어야 되는 거구나. 맥시멈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구나. 각계격파해야 돼. 적착이 끝나고 나면 5종 한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종합위험이지만 모든 피해가 일부 피해인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인정 피해를 구해야 되는구나. 최대 인정 피해 부분을 또 각계격파하는 거야. 그런 각계격파가 다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기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 그게 뭐가 되냐면 패턴화가 되는 거예요. 이 패턴화를 각계격파해서 나중에 조립을 하면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스스로 풀어보고 2회독을 할 때는 그만큼 또 시간을 줄여야 돼요. 줄여 나가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체계도와 기출을 통해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꼭 외워야 되네.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하시라고? 무한 반복해야 되겠죠. 지금쯤이면 집안에 화장실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제가 다이소를 가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 요런 게. 그럼 여기다가 꼭 암기해야 될 거를 갖다가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 종합위험을 전부 다 여기다 적지 말고 각계격파하라고 했잖아. 각계격파해야 돼. 그 파트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한번 봐. 30초 내에 잠이 올 겁니다. 잠이 안 온다.
아,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앉아서 심심하잖아. 맨날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 대신에 이제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외워야 될 게 100개 이상 나와요. 틈틈이 하나씩 넘겨가다 보면 이제 손때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때가. 그래서 소지하기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스프링 달린 거로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직접 적어서 공식을 적든지 내가 꼭 외워야 될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월달, 5월달 공부할 것은 체계도와 기출을 통해서 정리하고 암기할 겁니다. 뭐 하려고? 6월, 8월이 들어가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이때도 기출 문제가 또 나와요. 기출에다가 플러스 확장된 문제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잘 버티면 여기 가서 적응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잘했다고 해서 문제 풀이 때 팍팍 풀리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돼. 안 돼요. 안 돼. 특히 초시생은. 그럼 이때 가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전범위예요? 단원별이에요? 단원별이죠? 품목별로 접근을 해. 6, 8월 문제도. 품목별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6, 8월 저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 푸는 거는 또 한 번을 하죠? 한 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특강은 작년에 부산에서 4번, 대구에서 3번, 총 아마 7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동형은 전 범위를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과 전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회마다 반복을 합니다. 그럼 동형 모의고사가 6회, 7회 정도 되면 7번은 반복하죠. 7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일 잘 내면 23년도처럼 대박 나는 거예요. 찍었던 문제들이 나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이제 시험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5개월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이때 가서도 이해가 안 돼요. 더 이상 이해에 집착을 하지 마라. 안 되면 과감하게 스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립이 되면서 또 이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강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리와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게 시험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체제로. 긴장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발을 못 빼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발을 못 빼. 그러면 이제 결과라는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다들 합격하고 싶죠? 합격하고 싶죠? 합격하려면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한 만큼 결과 나옵니다. 한 만큼. 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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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과전 종호의 미음 2.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딸룬감입니다. 그럼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 적과
적과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과라는 것을 기준으로 과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지금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과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과수. 과실과 나무. 보험의 목적이 과실과 나무예요. 과실과 나무. 근데 이 과실이라는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나무에 대한 보험금.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2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과실에 대한 보험금이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무에 대한 보험금이 1개. 과실은 주계약이죠. 보통계약이고 나무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적과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의 경우에서는 적과 이전에 그 다음에 적과가 끝난 이후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적과가 뭔지도 모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열매 속기예요.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 키울 과실들을 정하는 것을 적과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거. 원래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거. 열리는 열매를 전부 과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이 있는 과실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뭐예요? 다 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과. 적과가 끝나고 나면 그 나무에 과실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실들이 실질적인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우리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를 하기 이전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뭐냐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뭐다? 과실 손해 보험금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될 게,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해야 되고 과실 손해 보험금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특이하게 가입을 하는 경우 나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 손해 보험금이라고 있어요. 나무 손해 보험금. 자, 이 나무 손해 보험금은 모든 나무가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수 품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과전 종합위험에 4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종합 과수 있었죠. 그 다음에 과실 손해보장 있었죠. 그러면 이 3가지 보장 방식 중에서 나무손해보험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 나무손해보험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손해보험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포, 복, 자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으로 난감하네. 포복자 몇 살유 무창감. 얘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뭐예요? 4개. 얘들만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대오씨가 밤을 좋아하는 좋을 호자를 써서 밤, 호, 복분자는 보험에 가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실에 대한 보험금, 나무에 대한 보험금, 얘를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생육 시기가 적과 전이에요, 적과 후예요? 적과 전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 손해보험금은 적과 전이에요, 적과 후예요? 적과 후. 이때는 나무 손해보험금은
보장하는 재해가 7가지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7종 한정입니다. 7종 한정이에요. 그죠? 근데 착과감소보험금은 종합위험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종합위험으로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위험으로, 이때는 특정위험이라고 하면 몇 종? 5종.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5종 한정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5종 한정 특약. 얘는 특약입니다.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종합에서 범위가 5가지로 한정이 되었으니까 보험료가 절약되겠죠. 보험료 절약을 목적으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적과 전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무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착과감소보험금. 그 다음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고 5가지 재해에 대해서, 5가지 재해라고 하면은 강풍을 포함해서, 강풍과 태풍은 하나로 묶으라 그랬죠? 그죠? 태, 우, 지, 집, 화. 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5종 한정입니다. 이러한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착과감소보험금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착과감소보험금은 공식이 이거 암기해야 되죠? 착, 미, 자, 그 다음에 가, 보. 착미자가 보. 착한 미자가 보상을 받더라. 50% 받을 수도 있고 70%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착과감소보험금의 기본 공식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착과감소보험금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착과감소보험금이란 착과가 있고 감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착과는 말 그대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반대가 뭐예요? 낙과.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소했다고 했죠. 여기서 감수가 있고 감소가 있는데, 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뭐라고 한다? 감소. 이때 이 기준이 뭐예요? 평년 착과수예요. 평년 착과수. 그럼 이 평년 착과수를 1과목에서 구해가지고 이 평년 착과수의 100%를 뭐로 합니까? 가입 착과수, 수니까 양으로 하면 가입 수확량이 되겠죠. 이 가입 착과수로 한단 말이에요. 왜 얘를 가지고 하느냐니까, 적과전 종합위험은 사갑의 단감 떨분감이니까 보험의 가입 시기가 2월이에요. 2월 달에 과수원에 가보니까 나무에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말이냐면 보험의 목적이 없어요.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 얘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얘가 얼마짜리예요를 알아야 되죠. 이게 뭐예요? 얼마짜리예요? 이게 뭐예요? 보험 가액입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것을 보험 가액이 없는 거야.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현대자동차다, 산타페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과수원에 가니까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이 없어. 아직 이 과실이 달릴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짜리에 가입을 할 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임시로 이 과수원에는 이만큼 달릴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평년 착과수 량으로 하면 평년 착과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수학감소에서는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몇 년 동안,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적과 후 착과량과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표준 수확량의 가입 횟수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된 것이 뭐다? 평년 착과량이고 평년 수확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 과수원에는 이 정도가 달릴 겁니다라고 5년 동안의 통계치로 하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예상이죠. 예상 수확량이에요. 예상 수확량. 그래서 현재 우리 그 보험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적과전 종합비용은 기평가다, 미평가다? 미평가예요. 그 평가가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우리 개념 공부했을 때는 적과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달려있는 과실이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와 착과수가 끝나고 나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나오죠?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났다.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때의 평년 가입 수확량하고, 즉 평년 착과량하고 기준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서 평년 착과량이 크면 보험에 많이 가입한 거잖아. 초과보험이죠? 감액을 하는 거예요.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기준 수확량이 크다. 기준 수확량이 크다. 그러면 일부 보험이 되죠. 그 얘는 조건부 실손 보상이라서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우리 현재 이론서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8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저 축사처럼 80%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보험으로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이론서에는 없지요. 예전 이론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평년 착과수로 또는 평년 착과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얘가 뭐가 된다? 기준이에요. 언제까지 기준이에요? 적과 전에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 기준보다도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얘로 보험에 가입을 했죠.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 얼마가 열리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보험료를 낸 거는 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줄어들면 뭐 하겠다고? 보험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년 착과수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적과가 끝나고 나서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 착과수죠. 뭐 하고 나서의 착과수예요? 적과를 하고 나서의 착과수. 평년 착과수와 적과가 끝나고 나서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도 달려있는 과실이 줄었다. 그게 뭐다? 착과가 감소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착과가 감소가 되었으니까 그 차이값만큼을 뭐로 해주는 거예요?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착과 감소 보험금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화만 돼 있으면 적과전 종합위험이 절대 어렵지가 않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이 내가 보험에 가입한 보장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차과 감소 보험금의 첫 번째 뭐 구하는 거다? 차과 감소량을 찾는 거예요. 아까 보험금 산정식의 첫 번째 착, 그 착을 찾는 거야. 그럼 차과 감소량은 이게 무게잖아요. 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차과 감소 과실수를 구한 다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과실의 무게. 이게 내가 2년 전에 보니까 그 떫은감 원장을 내가 한번 봤어요. 평균 과정이 270g이야. 얘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품목의 구분 없이 평균 과정을 써요. 평균 과정.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거는 이 조사된 이 무게는 십몇 년 전의 무게야. 십몇 년 전의 무게야. 과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곱해지는 계당 과중이 작으면 가입할 수 있는 수확량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지. 가입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된 이 상황에서는 착과수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이값으로 보험금을 주는데 보험금 주겠다는 소리야, 안 주겠다는 소리야?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 270g이면 보통 이제 사과, 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평균 과중 쳐보면 보통 평균이 뭐 200 후반대에서 300 초반대 이렇게 나와요. 사과 같은 경우. 배는 더 크지요. 부사는 또 더 크잖아. 그죠? 이 단감 같은 경우에도, 떫은감 같은 경우도 해보면은 보통 요즘에 300g이 넘어요. 보통 270g짜리면 거의 대부분 꽃감 만드는 용으로 쓰지, 이걸 우리가 먹는 용으로는 홍시로는 잘 안 쓴다고. 이게 이해가 작으니까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확량은 떨어질 수밖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차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품목에 관계없이, 품종에 관계없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평균 과정을 써요. 평균 과정을 써요. 그럼 이 무게를 곱해서 뭐가 된다고요? 차과 감소량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를 구해야 된다? 차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돼. 그럼 차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종합비용으로 가입을 했느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 그럼 첫 번째, 종합비용이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착에서 뭐를 빼더라? 적착을 빼더라. 평년 착과수에서 적가후 착과수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빠진 조수해하고 화재로 인해서 모든 피해가 이게 중요해요. 적과 이전에 발생한 모든 피해가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경우, 한정되어 있는 경우. 우리 과수원에 400주 심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멧돼지가 들어와서 한 10주 정도 나무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400주 중에 10주니까 일부지요. 보니까 이 집 과수원 맛있네. 이웃 동네에 살던 멧돼지 가족이 또 들어온 거야. 또 한 10주. 그 다음에 그 옆산에 있는 멧돼지하고 이번에 멧돼지만 옮겼다 아니고 고라니까지 왔네. 3차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모든 피해가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줬죠. 이러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4차 때는 냉해 피해가 왔어. 1, 2, 3회가 일부 피해였는데 4차 피해는 냉해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거 모든 피해예요? 아니지요. 자,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는 입을 수 있으나 냉해가 오게 되면 그 지역에 그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집합의 개념에서 합집합의 개념으로 작은 것은 큰 거에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 앞에 나왔던 1차, 2차, 3차는 무시. 최종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4차 때 냉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모든 피해가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때는 미니멈이라는 것을 씁니다. 미니멈 한도를 만드는 거죠. 한도. 그러니까 얘는 평착에서 적착으로 하되, 평착에서 적착으로 하되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초과할 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서 어느 거? 작은 거. 평착에서 적착으로 하되 이 값은 뭐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뭐냐 하니까 얘는 적과 전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평착이라고 그랬죠. 이 평착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최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뜻하는데 이때는 어디에만 피해를 입어요? 나무에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에 국한됩니다. 뭐라고요?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에다가 나무 피해율을 곱한 값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 작은 것을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전체 피해냐 일부 피해냐에 따라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 번째 거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 얘도 똑같이 뭐예요? 미니멈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서 뭐로 한다? 작은 것으로 한다. 그럼 이때의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도 기준은 뭐예요? 평착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겠죠. 최대 인정 피해율. 이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맥스 값을 씁니다. 뭐를 쓴다고요? 맥스. 왜? 최대니까. 맥스가 뭐냐 하니까 1번 육아 타박률. 이거는 우박 피해 시. 두 번째는 나무 피해. 세 번째는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품목에 제한이 있죠. 어떤 품목에 한해서만? 단감하고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만 얘가 필요로 해요. 실질적인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이거하고의 어중간한 거죠. 그죠? 얘를 어디서 뺏겨왔냐니까 5종 한정에서 뺏겨온 거예요. 자, 일단은 개념 정리.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를 구해야 된다? 착과 감소량, 착을 구해야 돼. 착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이다.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는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무엇에 따라? 가입한 보장 방식에 따라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 두 가지, 5종 한정에 가입했을 때 한 가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러면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의 피해가 오면 평착에서 뭐를 빼야 된다고요? 적착. 적착을 구해야 되네. 적착 구해야 되네. 그 다음 종합위험에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모든 피해가 일부 나무에만 그 피해가 국한된 경우에도 일단은 평착에서 적착. 적착 구해야 되네. 적착 구해야 되네. 그 다음에 특정 위험 5종 한종 특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착에서 적착 뺀 거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서 작은 거로 하니까 일단은 뭐를 구해야 돼요? 적착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다?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해야 되네.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해야 돼. 문제를 딱 받자마자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찾아야 될 게 적과 후 착과수를 찾아야 돼. 얘가 나와야 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착과 감소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적과 후 착과수는 적과가 끝나고 나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 적과 후 착과수는 의무조사입니다. 의무조사. 왜 그러냐니까 적과전 종합위험은 기평가다, 미평가다. 미평가예요. 평가를 나중에 하지요. 보험 가액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하지요. 그거 언제 한다고? 적과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보험 가액을 하려면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평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고? 의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자격증을 취득한 초시생은 보통 5월, 6월에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제일 처음 조사가 이 조사를 나갑니다. 얘가 의무조사니까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은 전부 다 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조사하는 게 이 조사를 합니다. 자, 적과 후 착과수는 사과, 배와 단감, 떫은감의 기간이 한계일이 있죠. 그죠? 자, 단감, 떫은감은 6월 30일. 사과배는, 거꾸로 됐죠.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 구분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적과 후 착과수를 어떻게 조사할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적과 후 착과수는, 자, 이거 암기해야 될 거.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예요. 얘를 이제 앞으로는 생략할 겁니다. 생략할 거예요. 그냥 1주당 착과수 하면 표본주 한 주에 달려있는 평균적인 착과수구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적과가 끝나고 나서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수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죠. 자, 우리 과수원에 400주 정도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 400주에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일일이 다 세는 방법. 일명 전수조사. 그럼 이 전수조사하면 좋을까요? 전수조사하면 평가사만 좋아요. 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보험료도 올라가게 돼. 우리 손해평가 조사비도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보험료에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400주에 달려있는 모든 과실을 세는 것은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더라.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해요? 표본 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400주 중에서 표본으로 몇 주만 뽑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살펴보면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를 찾는 거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라고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자, 나무 조사합니다. 착과수를 조사하는 것은 이 착과수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니까
뭐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나무 조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사하는 게 바로 뭐다? 실제 결과주수. 원래는 이 실제 결과주수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주수가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정상이잖아. 같아야 정상인데 같은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넘어가지만 그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고 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를 먼저 조사를 하는데 이 실제 결과주수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실제 결과주수가 23페이지 봅니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죠. 용어입니다. 용어. 자, 실제 결과주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조사일자 기준이다. 가입일자 기준이다.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가입일자 기준. 보험에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과수원에 농지내 식재돼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수. 근데 이게는 이제 실제 결과주수, 결과라는 말은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예요. 지금은 안 맺혀 있으니까. 실제로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를 뭐라 부른다고요? 실제 결과. 가입일자 기준으로 이 나무에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가 몇 주인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인수제한입니다. 인수제한. 대표적인 게 이제 유목. 대표적인 게 뭐다? 유목. 기타 인수제한. 여기서 이제 연계해서 살펴보면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유자에다가 나무 목자니까 어린 나무예요. 이 어린 나무를 구분하는 것은 1년생 가지에 과실이 맺히는 나무들이 있고요. 1년생 가지의 나무가 감이 대표적인 거예요. 신초 1년생 가지. 어떤 경우에는 3년생 가지에 과실이 맺히는 게 있어요. 사과나무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을 구분하는 거 제가 초창기 때 암기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사과배의 단감 떫은 감은 3, 4, 5 3, 5 이렇게 외우죠. 그죠? 자, 얘는 기준이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방식.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는 재식 면적에 따라 구분을 한 거예요. 밀식은 아주 촘촘하게, 그 다음에 반밀식은 중간 정도로, 일반은 아주 넓게 키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이래서 얘가 사과, 배, 감이죠. 감은 단감, 떫은 감 구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3년 미만, 사과 밀식 재배가 3년 미만은 뭐예요? 인수제한입니다. 왜? 사과는 3년생 가지부터 과실이 맺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밀식은 4년 미만은 인수제한, 4년부터 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은 5년 미만은 인수제한, 5년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는 소식 재배를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인수제한. 감은 표준 수확량의 표준 수확량표에 따라서 5년 기준에 따라서 5년 미만은 인수제한입니다. 여기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적과전 종합위험, 종합과수, 과실손해 이렇게 세 개의 보장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연차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이걸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첫 번째 포, 복, 참, 오, 3년 미만. 포복, 참호, 3. 포복하면 얼마나 아파. 포복, 참호, 3. 그죠? 그 다음에는 대, 감, 유, 무. 4대강 있으나 마나. 그 다음에 5밤 자면 몇 살? 6짤. 몇 호차 타고 간다고요? 차가 몇 대? 7대가 있는데 몇 호차 탄다고? 8호. 차는 7대인데 왜 8호냐? 죽을 사자는 재수 없다고.
4 빼고 해서 7대. 이거 기본 암기 코드예요. 포복 참호삼, 4대강 유무, 5밤 자면 몇 살, 6짤. 차가 몇 대? 7대. 몇 호차 타고 간다? 8호차 타고. 그 다음에 이제 OD 있죠. OD는 인수제한이 2년 미만 11년 이상. 그 복분자는 식묘 4년 차 이상. 그 다음에 삭발 3년 차. 미만이, 이건 전부 인수제한이죠. 거꾸로 됐어요? 오미자. 거꾸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1과목에서 구분을 하는 거고, 2차 2과목에서는 필요 없어요. 유목이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입일자 기준이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 나무에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수잖아요. 그럼 이 실제 결과주수에서 이 나무에 과실이 없는 것들은 빼야 돼요. 우리가 조사를 하는 목적이 착과수잖아.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하는 거니까 이 나무에 과실이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니까 고사주수라는 게 있더라. 뭐라고요? 고사주수. 자, 고사는 무슨 말이에요? 죽은 나무죠. 자, 어떤 이유로? 보상하는 죄로. 즉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가 뭐다? 고사. 얘는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불능이라고 있어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주지 또는 꽃눈에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분리, 절단된 겁니다. 침수되어서 보험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무는 살아있어. 향후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원인이 보상, 미보상? 보상. 그 외, 그러면 고사주수 중에서도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불능 중에서도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수확불능인 것은 전부 다 뭐로 부른다? 미보상주수. 그럼 미보상주수에도 뭐가 있다? 고사 있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확불능 있지요?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공통점은 똑같이 고사와 수확불능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나무에는 보상이든 미보상이든 이 나무에는 달려있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보상하는 이유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근데 얘들을 여기에서 빼고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착과수 조사할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 빼고 얘를 빼서 표본 조사에 뭐를 한다고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그럼 조사 대상 주수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를 뺀다? 고사 빼고 수확불능 빼고 미보상 주수를 뺍니다. 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착과수 조사는 표본 조사한다고 했죠? 표본 조사할 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400주 중에서 고사가 20주, 수확불능 10주,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죽은 나무 10주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얘 고사지요? 얘 수확불능이죠? 얘 미보상이죠? 얘들은 빼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400주에서 몇 주를 뺀 거야? 40주를 뺐으니까 표본 조사를 할 대상이 되는 나무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360주. 그러면 이제 360주를 기준으로 우리는 뭐를 조사할 거다? 착과수 조사할 겁니다. 그럼 이 360주를 다 조사를 하면 이게 뭐가 돼? 전수조사. 이 360주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60주 중에서 우리가 몇 주를 뽑을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적정 표본주수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적정 표본주수. 그게 기준이 있죠. 자, 통상적으로 몇 주 이상 조사 대상 주수가 150주 이상이면 이 앞대가리에다가 얼마를 더하라? 7을 더하면 조사해야 될 적정 표본 주수가 나와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360주였다면 이 과수원에서 조사해야 될 전체 표본 주수는 3 플러스 7을 해서 총 몇 주를 조사하는 거예요? 10주를 표본 주수로 하는 겁니다. 표본 주수로.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단일 품종입니다. 단일 품종의 기준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총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총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을 했으면 이제는 어떤 놈으로 할 건지 표본주를 선택해서 정하는 거예요. 10주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360주를 10주로 나누면 간격이 첫 번째 주부터 해서 36주 단위로 한 주가 표본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상 5번째 표본주를 봤더니 나무가 좀 비실비실해. 표본으로 삼기는 힘들겠죠? 그죠? 우리나라 평균 남자의 키를 재고자 하는데 150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 평균적인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 표본주가 표본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표본주로 할 수 있다. 자, 그럼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적이 뭔데?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잖아. 착과수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표본주 10주에 달려있는 과실들을 전부 세는 거야. 이제 개수기라는 것을 들고 카운티기로 딸깍 세는 거예요. 그럼 다 셌지요. 그 전체 합계,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뭐로 나누면? 표본주 수 10주로 나누면 표본주 한 주당 평균적인 착과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뭐가 된다? 적과후 착과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일 품종일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품종별로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품종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재배 방식에 따라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합니다. 착과수 조사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종이 A 품종, B 품종, C 품종, 부사, 홍로, 아우리 이렇게 3개의 품종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 B 품종이 200주, C 품종이 100주였어요. 조사 대상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라고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라고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가 200, 100이니까 총 500주죠. 총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500주라고 했으니까 5 플러스 7 하니까 몇 주가 되는 거야? 12주. 그럼 이 과수원에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의 구분 없이 뽑아야 되는 표본주는 총 몇 주를 뽑아야 돼요? 12주를 뽑는데 이 12주를 A 품종이 200주일 때는 몇 주로 할 것이고 B 품종 200주일 때는 몇 주로 할 것이고 C 품종 100주일 때는 몇 주로 할 것인가가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적정 표본주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비율에 관련된 거예요. 비율에. 500주일 때 몇 주였어요? 12주였단 말이야. 그럼 A 품종은 200주일 때 몇 주냐? 이거를 묻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비율식이 나오겠죠. 요거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 12주일 때 12주를 비율에 따라, 비에 따라서 나눌 거잖아. 곱하기 전체가 몇 주였어요? 500주 중에서 200주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요 표본주에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500주에 200주니까 40%네요. 40%면 12 곱하기 40% 하면 4.8이 나오겠네요. 얼마? 4.8. 이때 소수 첫째 자리의 값은 무조건 뭐 한다? 올림한다. 그럼 총 몇 주가 되는 거예요? 5주. 그럼 B도 몇 주가 되는 거예요? 얘 5주, 얘 5주 나오겠죠? 그럼 얘는 20%에 해당되잖아. 500주에 100이니까 20%잖아요. 그러면 몇 주가 되는 거예요? 2.4 나오겠죠? 2.4 올리면 얘는 몇가 되는 거예요? 3주. 전부 다 더했더니 몇 주가 나와? 전체 표본주수보다 적정 표본주수의 합은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올림 처리를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적정 표본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품종의 표본주수가 5주잖아. 그럼 A 품종의 표본주를 5주를 해가지고 그 5주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A 품종의 표본주 착가수 합계가 나오겠죠. 그거를 5로 나누면 A 품종 한 주당 평균 착가수가 나오겠죠. 그거를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곱하면 A 품종의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것이 이 과수원에 뭐가 된다고? 적과 후 착과수. 그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적과 후 착과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5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5점짜리 문제는 적과 후 착과수만 따로 빼가지고 5점짜리 구하는 거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물을 거예요. 근데 이제 5점짜리 가지고 15점짜리에서 보험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하는 거는 첫째, 조건으로 적과 후 착과수를 줄 수 있어요. 그냥 몇 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땡큐 베리 감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적과 후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뭐를 곱한 거다?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한 거다. 그럼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는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표본주 수로 나눈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의 조건은 얘를 줄 거예요. 얘를 주면 얘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곱하면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악으로 나온다고 하면 얘 몇 개, 그 다음 표본주 몇 개 이렇게 조건을 주면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여기다가 곱해야 됩니다. 함정을 줄 때는 조사 대상 주수에도 함정을 줘요. 문제의 지문에 고사, 수학 불능, 미보상이 있다고 하면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값을 그냥 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실제 결과 주수와 조사 대상 주수가 같은 경우, 실제 결과 주수와 조사 대상 주수가 같다라는 표현은 고사나 수학 불능이나 미보상 주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함정을 줘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얘는 조건으로 거의 주거나 아니면 통으로 적과 후 착과수를 조건으로 주거나.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실제 결과주수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주수. 자, 우리 나눠드렸던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14페이지 봅니다.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면 6회 때 출제된 문제예요.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착과수 조사 결과에 들어갈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해당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품종 및 수령은 계약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자, 계약사항을 보니까 품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두. 품종 수령이 A 품종 9년생이고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19년 11월 14일. 자, 이 날짜 이전에 죽었거나 이 날짜 이전에 사고로 발생해서 생긴 피해는 전부 다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죠? 인수 제한에 걸립니다. 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밑에 조사 내용을 봅니다. 조사 종류는 무슨 조사? 착과수 조사되어 있죠. 포복자도 의무조사이기 때문에 착과수 조사. 자, 언제 조사했어요? 2020년 8월 18일 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기 조사일자 기준, 자, 2020년 8월 18일 기준 살아있는 모든 나무예요. 살아있는 모든 나무. 자, 근데 가로 안에 뭐는 제외됐다라고 했어요? 고사된 나무를 제외하고 조사일자 기준 살아있는 나무는 총 몇 개? 몇 주? 270주. 자, 그러니까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사일자가 8월 18일, 20년 8월 18일. 자, 20년 8월 18일 날 조사를 했더니 이 과수원에 살아있는 나무가 몇 주 있었다고? 270주. 270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실제 결과 주수는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입 주수는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사일자 기준 살아있는 나무가 몇 주라고요? 270주. 그러면 가입한 날짜가 거기 몇 월 며칠이에요? 19년 11월 14일, 11월 14일. 얘가 가입일자죠. 가입일자 기준으로 모르는 거잖아. 몇 주를 가입했는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겠는데 이날 조사해 보니까 270주가 있더래. 270주가. 그럼 이때 270주는 죽은 나무를 제외한 살아있는 나무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나무. 그럼 살아있는 나무를 제외한 고사된 나무는 뺐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고사된 나무는 보상하는 죄로 죽은 나무. 고사 맞아요? 보상하는 죄의 이해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 고사 맞아요? 보상이든 미보상이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나무만, 고사된 나무는 제외하고 이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나무에서 빠진 거는 보상하는 고사. 빠졌겠죠? 또 뭐가 빠졌겠어요? 미보상 고사도 빠져 있겠네요. 그죠? 수확불능은 빠져 있을까요?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수확불능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살은 거잖아. 보상하는 손해든 보상하지 않는 손해든 수확불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이 나무들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상고사든 미보상고사든 여기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간 거잖아. 이 안에는 살아있는 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점을 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7월에 발생한 19년 7월이면 가입하기 이전이죠. 그럼 인수 제한이니까 얘는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보상이든 미보상의 의무가 아니라 얘는 뭐로 취급을 해야 돼요? 인수 제한입니다. 인수 제한. 이거를 보상고사, 미보상고사 판단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바로 뭐다? 가입일자 이전이기 때문에 얘는 인수제한. 그러니까 19년 7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19년 7월에 고사된 나무, 얘는 보상하는 재해로 죽었다고 해서 얘를 고사주수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로 열고 옆에 뭐로 적는다? 인수제한. 19년 12월이면 보험 가입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죠. 자, 이때 보상하는 재해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 몇 주? 25주. 얘는 고사주수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미보상으로 2020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고사는 고사인데 얘는 보상하는 제2원이니까 얘는 고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미보상주수. 그 다음에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수확불능이죠. 수확불능이지만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니까 얘는 수확불능이라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른다? 미보상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될 게 뭐를 찾으라? 실제 결과주수를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실제 결과주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여기가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트가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죽은 나무가, 이때의 죽은 나무는 보상하는 고사든, 보상하지 않는 고사든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나무만 남아있고 죽은 나무는 다 제외했다고 했으니까. 자, 이게 보상하는 고사가 몇 주 있었어요? 25주.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2의 원인도 죽은 거 몇 주 있었어요? 15주. 얘가 조사를 했더니 몇 주가 되는 거예요? 270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X는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면 다 더해주면 되겠죠? 270주 플러스 25주 플러스 15주가 되니까 총 X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310주가 뭐가 된다? 실제 결과주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고사주수는 몇 주예요? 25주죠. 미보상주수는 미보상 고사와 미보상 수확불능이 있죠? 미보상 수확불능 몇 주예요? 10주. 미보상 고사 15주. 얘도 고사주수도 25주고 미보상주수도 몇 주가 되는 거예요? 25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냥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실제 결과주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기서의 함정은 살아있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이 270주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수확불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함정이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시험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출문제를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큐넷에 들어가시면 손해평가사 시험 공고 났지요? 거기에 보면 기출제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10분 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배운 거냐면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서가 뭐였다? 착과 감소량.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에는 보장하는 방식이 종합위험일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평착에서 적착으로 또는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그 다음에 5종 위험 한정도 마찬가지로 미니멈 가로 열고 평 마이너스 적에서 평 곱하기 최대 인정 비율.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다?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란 적과가 끝나고 나서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곱하기 뭐? 조사대상주수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때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는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표본주수로 나눈 값이다. 품종이 여러 개일 때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지요. 총 표본 주수를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출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각각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각각 구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 저가 후 착과수. 이때 저가 후 착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는데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를 빼더라? 고사, 수학 불능, 미보상 주수를 빼더라. 이때 고사 주수란,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란, 미보상 주수란 개념의 뜻을 명확히 알 것. 됐나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